반갑습니다. 코인랩스의 개구리입니다. 이 영상은 저희가 교육 서비스하고 있는 시스템 트레이딩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를 높여드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영상이고요.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화면에 시스템 트레이딩이라 해서 간략하게 요약돼서 써 있는데 이 내용을 기반으로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 트레이딩이라는 것 자체가 기술적 분석도 많이 알아야 하고 프로그래밍 언어도 다룰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걸 또 전문적으로 다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이 깊고 방대해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그 깊고 방대한 내용을 전부 다루기보다는 말 그대로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 만들어진 영상입니다. 자, 그러면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시스템 트레이딩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전에 정의된 규칙, 전략이 필요하다. 자, 여기서 규칙이라 하면 시스템 트레이딩은 컴퓨터를 기반으로 자동화된 거래 시스템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꼭 규칙이나 법칙 또는 정해진 룰이 필요합니다. 그 룰은 일반적으로 크게 분류하면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종류, 추세 추종이라 하면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이동평균선 또는 볼린저 밴드, 추세 지표를 하면 이런 게 되겠죠. 일목균형표가 될 수도 있고 엔벨로프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게 될 수 있겠지만, 그 안에서도 정배열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 역배열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 또는 거기서 다른 보조지표도 추가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의 것들을 복합적으로 조합할 수 있는 규칙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전략. 이 시스템 트레이딩에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전략이라 하면 규칙을 빼고 얘기했을 때 매매 전략을 말합니다. 여기서 매매 전략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손매매 하실 때 물타기와 불타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거는 곧 평저하랑 평고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전략, 평저하를 선택할 것이냐 평고하를 선택할 것이냐, 그리고 평저하를 선택한다 해도 내가 진입한 타점에서 여기에 진입했는데 파동이 이렇게 나와서 이 자리에 진입했다 했을 때 시스템이 여기서 반등 후에 떨어지게 된다면 이 떨어지는 자리에서 여기서 들어갈 것이냐 여기서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더 기다렸다 들어갈 것이냐,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들어갈 것이냐, 이러한 전략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전략은 매우 다양해서 대표적으로는 마틴게일이 될 수 있겠죠. 마틴게일 안에서도 전략들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칭하는 걸 전략이라 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매우 기준이 정확하게 정의되어야만 해요. 시스템 트레이딩에서는. 왜냐하면 사람의 감정이 배제된 자동화된 시스템으로서 거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정해준 대로 매매를 하게 돼 있습니다. 사람 손보다 정확해요. 그렇기 때문에 전략 자체를 명확하게 수립하고 시스템 트레이딩에 대입을 해야 한다. 바로 전략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동화된 거래 시스템. 지금 앞서 설명했다시피 시스템 트레이딩은 사전에 정의된 규칙과 전략을 기반으로 매매를 자동으로 실행합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 트레이딩에서는 좀 전에 이 규칙을 설명드렸던 것과 같이 기술적 분석에 대한 부분, 통계적 모델에 대한 부분, 그다음 수학적 알고리즘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술적 분석은 시스템 트레이딩의 진입과 청산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통계적 모델은 기술적 분석을 빗대서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 이동평균선 MA가 있다고 했을 때 가격이 이동한 걸 기간값이라는 걸 가지고 평균을 내잖아요. 이게 바로 통계죠. 이 통계적 모델을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아주 단적인 예일 것이고, 머신러닝과 딥러닝 쪽으로 가게 되면은 더 많은 걸 필요로 하고 더 많은 데이터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거래량이 될 수도 있고 보조지표도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그것들 전부 다가 데이터로 처리돼서 통계적으로 모델을 구축해야 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다음, 수학적 알고리즘은 이 MA를 기준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다가 평화라를 어떻게 할 것이냐, 지수이평을 가지고 할 것이냐, 가중치를 줄 것이냐 등과 같은 모델을 수학적으로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머신러닝과 딥러닝 쪽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일반적으로는 이런 게 되겠죠. 물론 이거에 대한 단적인 예는 아니지만 LSTM이라든지 그러니까 딥러닝에서 쓰이는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요즘 이건 변형 모델인데 와리마 또는 알마와 같은 이런 수학적으로 일반적인 이동평균에다가 조금 더 가공해서 만든 모델을 알고리즘화 시켜서 시스템 트레이딩에 적용시키는 걸 말합니다. 시스템 트레이딩의 정의에는 요 정도가 있을 수 있겠고, 마지막으로 이게 있네요. 주관과 감정이 최소화된다. 당연한 얘기죠. 규칙과
전략과 그걸로 인해서 자동화된 거래를 하기 때문에 내가 사전에 정의한 규칙을 기반으로 매매를 하는 애는 트레이더의 개인적인 감정이나 편향된 의견이 들어가질 않죠. 그렇기 때문에 매우 일관적이게 되겠죠. 매매하는 방식이.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 이 자동 매매. 이 파트를 따로 분류하게 된 데는 대다수의 분들이 시스템 트레이딩과 자동 매매를 혼용해서 쓰고 있어요. 네, 사실 이거는 엄연히 다릅니다. 자동 매매는 지금 제가 여기에 써놓은 설명과 같이 시스템 또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거래를 자동으로 실행을 시키는 걸 얘기합니다. 단순히 거래만 자동화시킨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떤 규칙에 의해서 진입을 하게 되는 거, 진입의 과정, 그리고 그 진입을 이익을 내든 손실을 보든 이 진입 포지션을 청산하는 딱 요 과정만 자동 매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자동 매매는 내가 어떤 전략을 쓰든 MA를 쓰든 볼린저 밴드를 쓰든 아니면 캔들의 값을 가지고 하든 거래량을 가지고 하든 어떤 거에 국한되지 않고 그냥 주문만 자동으로 넣겠다. 그것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따지면 시스템 트레이딩이라는 범주 안에 자동 매매가 있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혼용하지 않으셨으면 해서 따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자, 다음 특징과 목적. 첫 번째, 감정 제어. 시스템 트레이딩은 거래 행위 자체가 자동화되어 있어서 감정이나 주관적 판단이 배제되니까 사람의 개입이 최소화되죠. 이 말은 감정적 편향이 없다는 거죠. 편향. 트레이더에게 나타나는 편향이 없다는 거고, 이 편향이 없다는 얘기는 바로 오류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오류가 최소화된다라는 겁니다. 트레이딩 매매에 있어서는. 이 말은 곧 일관된다라는 얘기죠. 다음, 사전 정의된 전략. 앞서 정의해서 말씀드렸죠. 빠른 응답 속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컴퓨터 기반의 매매기 때문에 손보다 빠릅니다. 다음, 반복성과 일관성. 자, 일관성은 앞서 설명드렸는데 반복성은 마찬가지죠. 이것도 내가 규칙을 정해냈기 때문에 규칙의 빈도가 매매의 빈도가 얼마냐에 따라서 반복성이 텀이 길어지는 것뿐이지 시스템 트레이딩은 정해진 규칙에 의해서만 매매하니까 당연히 반복성이 요구됩니다. 다음, 리스크 관리. 이 리스크 관리가 바로 전략과 결부되는 내용인데 전략의 부분, 그러니까 물타기와 불타기, 그 중에서 불타기는 평고하니까 수익이 난 상태에서 진행하는 거지만 물타기는 내가 손실인 상태에서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더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곧 시드 운용과 직결됩니다. 내 전체 시드에서 몇 퍼센트의 비율로 추가로 진입을 할 것이냐, 평저화를 진행시킬 것이냐, 또 가격이 몇 퍼센트 떨어졌을 때 또는 가격이 어떠한 상황일 때 진입을 해서 내 시드야 내 매매에 대한 걸 관리할 것이냐라는 것들을 정의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 범용성 부분은 이 시스템 트레이딩은 어느 곳에서나 투자 시장이라면 어느 곳에서나 적용시킬 수 있어요. 주식, 코인, 선물, 그다음 또 옵션도 있겠죠. 그다음에 외환, 이런 투자 시장이라면 어느 곳에서나 시스템 트레이딩을 진행시킬 수 있다. 또한 이 얘기는 이 종류 부분을 언급할 때 다시 한번 나오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들이 결국 이 종류 부분에 해당이 되는 말이기 때문에 저 종류를 언급할 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시스템 트레이딩의 목표가 뭐냐? 결국 얘로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첫 번째, 효율성. 시스템 트레이딩은 시간에 대한 효율도 있죠. 우리가 실제로 매매를 할 때 내가 차트를 계속 보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시스템 트레이딩은 사전에 정의된 규칙에 의해서만 매매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시간적 효율성이 엄청날 겁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빠르기 때문에 매매에서 타점을 잡을 때도 정확한 타점을 잡을 수 있으니까 타점 가격에 대한 효율성도 있을 겁니다. 다음, 객관성. 규칙으로 하니까. 다음, 일관성도 있겠죠. 또 리스크 관리 측면도 있을 거고요. 그러면 자동화가 있겠죠. 그럼 이것들을 기준으로 결론적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뭐냐?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거래를 하기 위함이다. 효율적으로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앞에 이제 정의와 자동 매매와 시스템 트레이딩의 차이, 그다음 특징과 목적까지는 알아봤고 사실 이제부터 이제 이 알고리즘과 종류의 부분부터 얘기가 좀 길어질 텐데 일단 첫 번째, 알고리즘 얘기를 먼저 꺼내보죠. 자, 여러분이 시스템 트레이딩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이제 고려해 보셔야 될 게 알고리즘입니다. 첫 번째, 전략을 개발해야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미 전문성이 요구가 됩니다. 기술적 분석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내가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전략을 짤 때도, 볼린저 밴드를 기준으로 짤 때도, 또는 트레이딩 레인지에 대한 얘기도 될 수 있습니다. TR. 여기서 트레이딩 레인지라 하면 일반적으로는 캔들을 얘기하죠. 얘가 데일리 캔들이다 하면 지금 이 고점과 저점을 기준으로 이게 전체 트레이딩 레인지잖아요. 하루에 일봉의 트레이딩 레인지. 그 안에서의 몸통이고요, 여기가. 그럼 이 트레이딩 레인지를
어제자와 비교해서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얘는 결국 TR, 트루 레인지의 개념으로 가게 되죠. 그럼 이 트루 레인지를 다시 평활화시켜서 에버리지를 계산하게 되면 얘는 곧 ATR의 개념이 됩니다. 이런 개념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도 할 수 있지만 얘를 플러스 알파로 변동성의 측면으로 쓰게 되면 지표가 나타날 수도 있겠죠. 또한 이런 지표적인 개발 말고도 전략 개발에서 이벤트 기반 전략을 세울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주식을 기준으로 할 때 M&A 인수합병을 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다. 그러면은 얘네를 기준으로 차익 거래를 시스템 트레이딩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일반적인 예죠. 그러니까 페어 트레이딩에 대한 얘기인데 페어 트레이딩을 할 때도 전략으로 쓸 수 있으니 이벤트 기반 전략이 될 수도 있고, 옆에 종류에 지금 제가 언급해 놓은 것처럼 추세 추종, 평균 회귀, 투기력 차익 거래 이런 것들이 다 전략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표적인 거 말고도. 다음, 이렇게 해서 전략을 만들게 되면, 생각을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해야 되죠. 그리고 분석도 해야 됩니다. 동일하게 같이 진행되는 거죠, 얘가. 그렇게 해서 모델을 구축해야 되는데, 이 모델 구축이 시스템 트레이딩에서 모델 구축이라 하면 방금 전략을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그거 외에도 걔를 직접적으로 코드로 구현해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프로그래밍이죠. 여러분이 많이 쓰시는 트레이딩 뷰, 파인스크립트라는 게 있고요. 파인스크립트가 있고, 이렇게 파인스크립트는 그렇게 고차원의 언어도 아니고 생각보다 쉬운 편이라, 또 파이썬이나 자바와 비슷비슷하죠. 얘네랑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들 말고 진짜로 머신러닝과 딥러닝 같은 개념의 것들을 하시려면 파이썬이나 R 이런 언어를 주로 사용하셔야 되고, 거기에 이제 라이브러리랑 프레임워크가 많으니까 할 수 있는데, 이 모델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많이들 포기하세요. 그러니까 저 전략을 개발하는 최초의 부분, 전략 개발, 데이터 수집 및 분석하는 이 과정 자체도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아요. 전문성이 요구되니까. 근데 요 내용을 안다 하더라도 실제로 모델 구축을 할 때는 코딩을 해야 되니까 새로운 언어를 배워야 되잖아요. 컴퓨터 언어를.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도달해야, 이걸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그래야 시스템 트레이딩을 발을 내딛는 것. 이게 첫걸음입니다. 그렇게 해서 코딩으로 구축을 하게 되면 내가 구축한 모델을 기준으로 백테스트를 돌리게 돼요. 과거 데이터에 적용을 시켜가지고 과연 얼마만큼의 성능이 나오느냐, 얼마만큼의 효율이 나오느냐, 얼마만큼의 수익률이 나오느냐, 이걸 백테스팅이라 하고, 그걸 백테스트 한 다음에 바로 최적화 작업을 거쳐야 되죠. 물론 여기서도 많이들 하시는 오류가 과최적화입니다. 너무 한 종목에만 과최적화를 시키게 되면은 오히려 실전 트레이딩에 들어갔을 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최적화 과정과 백테스트 과정은 같이 들어가게 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이게 사실 시간을 다 잡아먹어요. 여기서 이 모델 구축, 백테스트, 최적화를 계속 순환하는 겁니다. 이렇게 갔다가 다시 돌아가고, 또 이렇게 갔다가 다시 돌아가고, 요거를 무한정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컴퓨터로 돈을 버는 게 쉬운 게 아니죠. 다음,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모델이 구축이 되면 이제 실시간으로 트레이딩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데이터를 수집하게 되고, 또한 그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계속 더 돌릴 건지 아니면 업그레이드 모델을 개발할 건지를 결정하면 되겠죠. 이 과정을 바로 시스템 트레이딩의 개발 과정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다음, 자,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남았는데, 시스템 트레이딩에서 과연 어떤 종류들이 있는가, 가장 깊게 다룰 수 없고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 시스템 트레이딩의 종류에서 여러분이 주식시장에 있든 코인 시장에 있든 어떤 자산 시장에 있더라도 봇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매매라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바로 이 종류의 한 부분들에 해당하는 거예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추세 추종. 추세 추종은 말 그대로입니다. 여러분들도 대충 유추하시다시피 가격의 추세를 따라가는 전략을 말해요. 현재 추세가 유지된다라는 걸 기준으로,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걸 기준으로 그 방향으로 예상하고서 매수 또는 매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추세 지표는 앞서 이 규칙에서 제가 예를 드렸던 대로 이동평균선, 볼린저 밴드, 일목균형표, 엔벨로프, 슈퍼트렌드, 파라볼릭 SAR 수없이 많습니다. 돈치한 채널도 있고, 추세 지표와 보조 지표를 합해서 RSI, MACD, MFI, 스토캐스틱, DMI 등등등등등등등등 레이트 오브 체인지가 될 수도 있고, 세부 전략으로 세울 수도 있으니까. 또한 그게 아니라 타임 프레임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앞서 설명드렸던 캔들의 트레이딩 레인지를 기반으로 해서 ATR의 개념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거를 캔들을 취합해가지고 한 타임 위에 또는 두 타임 위에 캔들로 만든 다음에 그걸 가지고 다우 이론의 기반의 추세 추종 전략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가격들을 대각선으로 추세선 긋듯이 가상의 선을 그어놓고 그 선을 넘어갔을 때 추세를 판단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세 추종 전략은 매우 매우 다양해요. 그리고 일반적 시스템 트레이딩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손매매에서 생각하는 시스템 트레이딩의 개념이라면 가장 많이 고민하고 가장 많이 고려할 거예요, 아마.
근데 이 강의에서 말하는 시스템 트레이딩에는 밑에 이제 평균 회귀와 통계적 차익 거래 요 두 부분 때문에 이 추세 추종 전략은 손매매에 한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 평균 회귀, 민 리버전이라고 하죠. 평균 회귀는 정의를 얘기하면 간단합니다. 가격이 일시적으로 변동합니다. 팍 튀거나 팍 튀는 거죠. 그렇게 했다가도 결국 다시 돌아온다. 평균으로 돌아온다. 이걸 예상하고서 해당 변동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매매를 하는 겁니다. 얘가 이쪽으로 튀었으면 숏, 이쪽으로 튀었으면 롱의 전략을 취하는 걸 얘기해요. 보통 이걸 그래서 풀백 트레이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MR 전략이라고 해요. 보통 평균 회귀를. MR 전략은 일반적으로 진입한 포지션의 보유 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그렇다는 말은 이 변동성의 측정의 스케일을 내가 어떻게 측정해서 시스템 트레이딩의 매매 전략이랑 매매 규칙으로 정하느냐에 따라 빈도수가 되게 많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거는 변동성이 특히나 높은 구간에서 성과가 당연히 좋겠죠. 왜냐하면 얘가 이렇게 튀는 구간들에서 들어가니까. 그럼 얘는 가장 일반적으로 접근하기 좋은 게 바로 변동성이 돼요. 그러면 이 변동성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이 변동성 측정에 대한 얘기는 바로 그런 게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트레이딩 레인지에 대한 TR, 그 다음에 얘를 기반으로 한 트루 레인지에서 ATR의 변동성 측정이라든지 아니면 볼린저 밴드의 퍼센트 B라든지 또는 특정 가격, 고가 또는 저가를 기준으로 몇 퍼센트 떨어졌느냐, 몇 퍼센트 올라가느냐에 대한 개념을 얘기한 레이트 오브 체인지, 즉 ROC의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평균 회귀 전략을 짤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평균 회귀 전략은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 얘기를 좀 더 고차원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통계적 차익 거래와도 어느 정도 일맥상통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따가 아랫부분 통계적 차익 거래를 얘기할 때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통계적 차익 거래부터 한번 보면 통계적 차익 거래는 봇이 정말 많이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프로그램 매매가 하는 짓이 바로 이겁니다. 일반적으로는 이걸 정말 많이 하는 거예요. 얘의 정의는 특정 상품이나 시장 간의 가격 차이를 활용해서 이게 A와 이게 B라면 얘의 가격 차이를 고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비교합니다. 그렇게 해서 걔를 활용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전략이에요. 그러면 이걸 하려면 이 가격 차이가 낮다라는 걸 알아야 하니까 통계가 필요하죠. 기존에 일반적으로는 평균적으로는 얘네가 이 정도 차이밖에 안 나는데 갑자기 이렇게 벌어졌어. 그러면 이 구간에서 하게 되겠죠. 통계적 차익 거래를. 그러면 이 통계적 차익 거래에는 뭐가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눕니다. 세 부류로. 차익 거래의 분류라고 보셔야 돼요. 통계적 차익 거래는 여기에 해당합니다. 통계적 차익 거래. 이쪽은 무위험 차익 거래라고 하고요. 이쪽은 위험 차익 거래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차익 거래는 크게 세 분류로 나눈다. 무위험 차익 거래, 통계적 차익 거래, 위험 차익 거래. 그래서 이 무위험 차익 거래는 무위험이니까 위험 수준이 0이죠. 0. 거의 없다라는 얘기예요. 무니까, 없을 무니까. 그러면 차익 거래인데 안전한 차익 거래라는 뜻이잖아요. 안전한 차익 거래. 이 안전한 차익 거래의 대표적인 예가 현물과 선물 간의 차를 이용한 차익 거래입니다. 이거를 현물과 선물 간의 안전한 차익 거래의 대표적인 예, 그리고 일반적으로 펀드라든지 그 다음에 마켓 메이커까지는 아니지만 시스템 트레이딩을 주로 쓰는 거래소 이런 데들 그런 쪽에서 쓰는 게 바로 이 무위험 차익 거래인데 어떤 방식으로 많이 쓰냐면 대표적인 예가 이겁니다. 선물이랑 주가 지수, 지수 차트 또는 인덱스가 될 수 있는 애들 이걸 기준으로 써요. 이게 아주 단적인 예입니다. 선물이 만약에 지금 가격이 높아요. 그리고 주가 지수가 떨어집니다. 그럼 얘는 반비례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갑자기. 그리고 이렇게 되면 뭐 갑자기도 아니죠.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지금 선물이 높고 지수가 낮으니까 선물은 매도를 치고 지수는 매수를 치는 겁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매수 차익 거래라 해요. 매수 차익 거래. 이 무위험 차익 거래가 바로 이런 예가 있습니다. 얘를 가지고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은 차익을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차익 모델이 어떻게 되냐 구조가 그러면 말이 너무 길어져서 요거는 직접 알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공부해 보시는 것도 인터넷에 굉장히 잘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이거는 어렵지도 않습니다. 조금만 보면 이해하실 수 있는 거라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이거 보시다시피 이 무위험 차익 거래가 한쪽은 매도를 하고 한쪽은 매수를 하는 방식이잖아요. 한쪽은 숏을 치고 그러니까 선물이 올랐을 때 숏을 치고 주가 지수가 내려갔을 때 롱을 치는 형국이라 이거는 결국 페어죠. 페어. 짝을 맞춰 트레이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페어 트레이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차익 거래는 페어 트레이딩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어느 정도는. 위험 차익 거래는 뭐가 있느냐, 어떤 상황이 있느냐. 대표적인 예로 기업 간의 인수합병입니다. 인수합병. M&A. M&A를 한다 그러면 기존의 A 기업과 B 기업 간의 인수합병이 되게 되면 주식의 가치가 변할 거 아니에요. 인수합병이 나오기 전의 가격과 인수합병 이슈가 터졌을 때의 가격. 그 이슈를 기반으로 한 주식의 가치 변화를 기준으로 이익을 창출하는 걸 얘기해요. 근데 이게 왜 위험하냐면 만약에 인수합병에 실패하게 됐을 땐 손실의 위험이 크겠죠. 위험도가 높잖아요. 인수합병에 성공했을 때는 엄청난 수익을 창출시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개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위험 차익거래는 대표적으로 기업의 인수합병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무위험과 위험을 기준으로 통계적 차익거래는 앞서 설명드렸던 페어 트레이딩의 개념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통계적 차익거래를 설명드렸는데 여기서 평균 회귀에 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왜 평균 회귀와 통계적 차익거래가 비슷하냐? 평균 회귀는 A와 B가 내렸을 때의 개념을 가지고 차익을 실현하는 거잖아요. 근데 얘가 변동성이 동반된다면 결국 평균으로 회귀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차익 거래를 위해서 여기서 숏을 치고 여기서 롱을 치는 거는 평균에 회귀한다는 거니까 평균 회귀와 함께 통계적 차익 거래는 페어 트레이딩의 개념으로도 같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꼭 공식처럼 나눠 놓는다가 아니라 굉장히 복합적인 예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제가 앞서 교육의 시작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스템 트레이딩의 종류를 특히 언급할 때는 내용이 깊고 공부하셔야 될 게 많습니다. 굉장히 전문적 지식을 요구해요. 그래서 조금 다소 수박 겉핥기 느낌의 간략한 소개만 있더라도 감을 잡겠다 정도의 느낌으로 보시고 추가적인 공부를 하심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다음 이 매개변수 최적. 얘가 바로 요거와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알고리즘에 의해서 시스템을 구축해 놨는데 그 모델을 조금 더 과적화시키진 않지만 결국에는 최적화시켜야 수익이 더 창출되고 손실을 덜 보게 되는 거니까 그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파라미터를 결국 조절해서 최적의 성능을 내겠다. 근데 요 매개변수 최적화가 왜 굳이 종류로 구분을 해놨냐면 보통 매개변수 최적화를 기술적 분석의 한 측면에서 써요. 근데 이 기술적 분석, 이 테크니컬 어널리시스가 여기서 말하는 기술적 분석은 기술적 지표를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씁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이동평균선과 같은 그런 지표. 걔네들을 파라미터를 최적화시켜서 내가 시스템 트레이딩을 안정화시키겠다. 효율을 극대화시키겠다. 그럴 때 매개변수 최적화의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종류로 따로 뽑아놓은 겁니다. 다음 이 초단타 트레이딩. 말 그대로 초단타입니다. 초단타. 엄청나게 빠르게 초단위로 분단위보다 더 빠르게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초단타 매매의 알고리즘을 가지고 실행한다. 그리고 이걸 피드백을 루프를 통해서 하겠다. 그러면 가장 적합한 모델이 뭐가 될 거냐? 바로 평균 회귀와 통계적 차익 거래를 기준으로 할 수 있는 게 초단타 트레이딩과 좀 붙여지겠죠. 그러니까 프로그램 매매, 주식 시장이나 코인 시장에서 보이는 프로그램 매매,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매매. 이게 바로 초단타 트레이딩의 한 면에 속하고 마켓 메이커가 시장의 롱숏 비율을 돌리고 시장의 유동성과 변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진행되는 거래 방식도 초단타 트레이딩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초단타 트레이딩을 다른 방식으로 풀면 추세 추종과 매개변수 최적화와 관련돼서도 연관 지을 수 있어요. 왜냐? 여러분이 시스템 트레이딩으로서 전략을 하나 만들었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될 거예요. 정배열이 됐다면 이 선이 깨지지 않는 동안 롱만 치겠다라는 전략을 세우셨을 때 이렇게 돌아간다면 여기까지는 롱만 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일반적인 전략을 세웠을 때 여기서는 다 수익이 나도 여기서 손실이 나거든요.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쪽에서 수익 나고 이쪽에서 손실 나서 결국 평균에 대한 개념을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럴 때 정배열일 때 롱만 치겠다라고 그러면은 짧은 수익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거죠. 그러면 엄청나게 빠르게 매매를 할 거 아니에요. 진입 익절, 진입 익절, 진입 익절, 진입 손절, 진입 익절 이렇게 빠르게 그런 개념으로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언급하지 않았는데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찍는 내내 가끔씩 말씀드렸던 머신러닝과 딥러닝 얘를 굳이 언급하지 않고 이 교육 내용에 따로 이렇게 커리큘럼으로 만들지 않은 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이건 방식도 많고 만드는 방식도 많고 그리고 설명드리기에도 너무 시간이 짧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시스템 트레이딩으로 사용하고 있는 저희의 머신은 저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이용한 게 맞아요. 그리고 추세 추종 전략은 아니지만 일종의 추세 추종 전략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실제로 저희가 쓰는 모델에서 사용되는 보조 지표를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RSI도 포함되어 있고요. 볼륨, 거래량이죠. 이것도 포함되어 있고요. OI도 있습니다. 이 머신러닝과 딥러닝 저희가 구축한 모델에서도 저런 게 들어가 있고 근데 저걸 구축하기 위해서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해야만 했고 그 프로그래밍 언어가 앞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파이썬, R과 같은 그런 고차원적 언어를 능숙하게 다룰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런 개념뿐만 아니라 머신러닝과 딥러닝의 개념으로 조금만 들어가게 되면은 신경망을 구축하는 거, 시계열 데이터를 예측하고 분석해내는 거 이런 그냥 단어만으로도 좀 진저리가 치게 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를 되게 간략하게 설명드리도 안 돼요. 그래도 안 됩니다. 개념을 확실하게 잡고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라서 어줍잖게 할 바에는 그냥 빼는 게 낫겠다. 하지만 저희 모델은 이걸 쓰고 있다 정도로 소개만 하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시스템 트레이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려봤고요. 시스템 트레이딩의 어떤 모델을 돌리시더라도 제가 볼 때는 손매매보다 타점이 좋으리라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욕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타점 부분을 포기하더라도 정해진 규칙에 의해서, 정해진 전략에 의해서 효율성과 반복성과 객관성과 일관성, 리스크 관리에 대한 모든 장점을 가진 시스템 트레이딩을 이용함으로 인해서 좀 안정된다 할까요? 내가 차트를 계속 보지 않아도 되고 내가 내 시스템 트레이딩을 믿을 수 있고 그런 장점이 있지 않나. 저희 시스템 트레이딩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을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오늘 영상을 찍었고요. 내용이 너무 완벽하진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깊이 있게 설명을 하지도 못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양해 부탁드리고, 사실 앞서 설명드렸지만 너무 전문화된 내용들을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얘를 심화 단계까지 설명을 하게 되면은 진짜로 커리큘럼이 긴 걸 설명드려야 되고, 아마 그렇게 해도 코딩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관심도가 떨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코인랩스에서 사용하는 시스템 트레이딩에 대한 일반적 설명이었다 정도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코인랩스의 개구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